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시장은 잃어버린 5년이 될 것인지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인지에 따른 내용을 한번 매크로 관점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다시 제자리로 갔는데요. 21년도 때와 유사한 가격 추이로 다시 되돌아왔고, 그리고 그나마 좀 가격 추이가 좀 선방을 했던 비트코인은 24년도 가격에 다시 회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제 이게 계절에 벌써 5개월 연속으로 조정이 나왔던 형태가 있어요. 이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평균 5개월 연속 쉬어갔었을 때 추이로는 이제 그만큼 반등이 되게 세게 나왔던 구간대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의 5개월 연속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형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쉬어갔었을 때 그 다음부터는 좋은 방향성이 나오지 않겠냐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번 형태에서 매번 꾸준하게 우등생으로 매입을 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건 마이클 셀러 형님에 따른 베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계속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2월 16일 기준점으로도 계속 매입을 해주고 있고, 이제 70만 개를 넘어서 71만 7,131개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있는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주 부분에 따른 통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매입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럼 기관들에 따른 코인의 평단가 추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게 되면 이제 트럼프 미디어, 메타플래닉, 스트래티지, 테슬라, 블록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보게 되면 대부분 거의 다 물려져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계속 공격적으로 매입을 했던 기업들은 대부분 좀 물렸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나 블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시점에서 매입을 안 했기 때문에 여전히 평단가 부분의 수익성을 좀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 좋은 가운데에도 여전히 이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건 이제 홍콩 법인을 통해 가지고 IBIT를 매입하려고 하는 중국계 자본도 약간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 자본이 이제 명확하게 이 홍콩 법인을 통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자금의 출처가 되게 확인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도 이제 우리는 이제 아웃풋만 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웃풋이 이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나쁠 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내용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월가는 이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보게 되면 이더리움 추이를 계속 모아가려고 하는 게 좀 아이러니한 측면이 좀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면 비트마인의 12월 달에 리포트, 이제 지분구도 리포트를 보게 되면요. 대부분 엄청 많이 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고, 그리고 이분들이 그만큼 대부분 거의 다 물려져 있다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톱니가 경영진 구성을 대부분 월가 출신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번 효과에 따른 추이는 좀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톱니도 이번 주주안건 추이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어요. 자, 그 이상도 가능하다 라고 만들어 주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마케팅과 이제 영업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추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좀 작은 줄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건 현실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시장이 너무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자금이 잘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하는데 이제 오히려 좀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터 텔이 이번에 이더질라의 지분을 완벽하게 다 정리를 해 버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피터 텔이 이더리움 전체를 버렸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오히려 이더질라 부분을 좀 정리하고 있는 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월가의 대부분 고래들이 이제
지금 시점에서 포트폴리오 공개 추이가 이제 하나하나씩 공개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제 여기에 피터 틸은 이제 이더질러를 어느 정도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 시점에서도 이제 짜내서 그나마 이제 좀 좋은 소식을 좀 준비를 해본다고 하면 저는 크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가 향후에 변동성 추이를 보게 되면 월가의 고래들이 대부분 공격적인 패턴에 따른 추구성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약간의 방어적인 형태로 가는 쪽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즉슨 중간 지점으로 좀 우리도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2026년도 추이의 6월달 이후 정도 또는 9월달 정도부터는 금리 인하에 따른 시그널에 따른 기대감으로 전체 자산 시장에 따른 약간의 이제 가뭄의 단비 같은 효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또 몇 가지를 또 보게 되면 이번에 클래리티 법안에 따른 내용이 가장 주요 골자인데 핵심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증권거래위원회와 CFTC 부분에 누가 먼저 이것을 이제 가져갈 거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자 지급에 따른 추이로 인해서 기존에 있었던 금융사들이 상당히 곤란한 여지가 좀 있고 이제 사업의 비즈니스가 축소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가 있는데 이제 이걸 얼마나 이제 서로 중재를 해 나가면서 결과가 조금 더 유리하게 잘 만들어지길 저는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원의 공화당 쪽에서 법안이 4월까지 통과하길 희망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진다라고 하더라도 4월 정도에 좀 결과론적인 내용 정리가 좀 될 것으로 보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서도 지금의 이제 비수기 타이밍 형태에서도 포인트를 또 하나를 보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매도세 비중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채굴자들에 따른 추이가 자금이 더 이상 팔려고 하는 게 보여지지 않는다. 이후에 별로 보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기관들이 생각보다 특히나 이제 ETF를 매입을 하는 것 대비보다는 오히려 개별에 따른 그런 기관이 직접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DAT 기업들 위주로 이번에 약간씩 자금줄을 좀 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이 지나간 이후에는 통상적으로 원래 좀 안 좋았으면 그 과거에도 좀 더 안 좋아지는 패턴이 나오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2월 달에 따른 긍정적인 요소를 곧바로 바라보는 것 대비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쉬어가는 형태에서 나의 포지션과 나의 전략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갈 것인지를 머릿속에 정리를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큰 틀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성장 추이도 이번 일주일 부분이나 1개월 무를 보았을 때도 여전히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늘지 않고 박스권으로 흘러가고 있는 점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국내 쪽 비중을 보게 되면 여전히 코스피, 코스닥이 워낙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판도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자금의 유동성이 좀 많이 부족해서 방향을 좀 잡기가 상당히 애매한 포지션으로 있는 반면에 오히려 거기서 약간의 손바뀜이 좀 있었는데 배당주 쪽으로 좀 많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배당주 쪽으로 좀 갔는데 거기에도 대부분 코인은 배당 가치주 쪽으로는 자리 잡히기가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장 쪽에 좀 포커싱이 많이 되어져 있어서 자금이 이 스위칭이 나왔을 때 많이 움직여 주지도 않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그렇다라고 해서 뭐 일본이나 한국 쪽에서 대규모로 좀 많이 매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이 워낙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엔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엔화가 좀 대규모 이제 금융 완화
형태와 자금 투자를 밝히고 나서 토픽스가 날아갔죠. 그 다음에 코스피도 날아가고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아시아의 가장 큰 형태라고 볼 수 있는 한중일 부분에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 잘 보여지지 않는다. 한국은 워낙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이 워낙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일치금도 100조 원이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자금이 그나마 미국이 조금 힘들면 중국이 어느 정도 커버를 쳐야 되는데 중국이 내부적인 갈등과 내부적인 있는 그런 정치적 상황이 아직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금융적으로 방향성을 자리 잡기에는 좀 쉽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자금 부분이 더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시아장이 생각보다는 자리를 못 잡고 있고 미장은 유동성 때문에 좀 쉽지는 않고 유럽은 이번 형태에서 생각보다 좀 주인공스러운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기서 최종 제가 마무리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 내용이 좀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인내와 용기가 좀 필요한 구간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어땠습니까? 마스터 플랜을 보았듯이 이제 지난 1년 동안 추이해서 10월 달이 최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 기준점으로 4개월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1년 정도 추익 때까지는 이렇게 추운 겨울에 있는 코인 시장을 이제 맞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하고 어떻게 이제 경험을 쌓고 그렇게 보내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대부분 이제 경험적 차이에 있는 레벨이 한 단계 더 성숙하게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도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